그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네. 와사비를 이제 수직 공장에서 음. 기르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작게나마 집 베란다에서 네. 그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시범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사비를 직접 키운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인가요? 네. 어떻게 하다가 원래 그쪽이 백그라운드는 아니시잖아요. 그쵸. 예, 원래는 한 5년 정도 그 음. 주식 운용사에서 리서치를 계속 해왔었는데, 네. 와사비라는 것 자체에 되게 음. 그 매력을 느꼈고, 또 제가 와사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 사업 기회가 없는가 계속 많이 탐색을 했었는데, 네네. 다행히 사업 기회가 좀 보였고, 이제 수직 농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네. 수익성도 가져갈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퇴사를 하고, 와사비 팩토리라는 이제 네. 수직 농장을 이제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 수직 농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제 흔히들 말하는 거는 그 일반 농사라면은 논이나 밭에서 기르는 1차원적인 그렇죠. 농사라면은 수직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1차원적인 농장을 수직으로 위쪽으로 이제 더 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 층이 쌓여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뭐 스마트팜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팜의 일종이고, 네네. 스마트팜이 대부분이 다 환경 제어에 좀 맞춰져 있다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더 생산량 극대화, 물론 환경 제어도 하지만은 생산량 극대화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쪽에 원래 경험이 없었던 분인데 승산이 있나요? 들어왔을 때? 저도 그래서 지금 시범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집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지금 와사비가 잘 자라고 있어서 네네. 일단은 문제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섰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와사비가 생산이 잘 됐어요. 그럼 그게 한국에 판매할 그런 시장이 충분한지 어떤가요? 일단 시장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 대부분의 한국 시장에 있는 와사비는 그 외국에서 수입해온 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만든 약간 그 소위 말하는 가짜 와사비랑 네. 이제 섞여서 사용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실제 생와사비 단독으로만 쓰는 제품은 거의 비중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시장이 좀 더 계속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네. 만약에 한국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된다면은 이건 일본으로도 수출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충분히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와사비가 원래 일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와사비는 일본이 일단 대부분 일본에서 대부분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일본 네. 내에서 생산하는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조금 더 이제 네네. 북쪽에 있다 보니 그 기후가 조금 더 잘 맞춰진 상황이고, 네, 그 와중에 저는 그 수직 농장을 통해서 아예 기후와 상관없이 기를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제 실내에서 네, 온도와 뭐 습도와 뭐 이런 환경을 정확하게 맞춰준다는 네, 그렇죠. 얘기죠. 그럼 기존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체가 없었나요? 일단 국내에는 그런 사업체들이 거의 없고요. 네네. 일단 한 분 정도 그렇게 수직 농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직 대형화가 그렇게까지 많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수직 농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국내 농업에서는 약간 좀 새로운 개념이고 또 이게 새롭게 시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뛰어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거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쵸. 입장이네요. 네, 파이어니어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무튼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채널은 사실 스페인 관련된 채널인데 이제 특별히 모신 이유가 스페인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소개를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소개로 하면 네, 되나요? 뭐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스페인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대학교 한국 외대 바로 졸업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네, 네. 스페인을 어떤 학교를 갈지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아이 비즈니스 스쿨이 가장 좀 매력적인 학교로 좀 네네. 판단해가지고 그쪽에 입학을 했고 또 네. 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왜 스페인인가? 그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어릴 때 스페인 여행을 갔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고 아, 그렇죠.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어서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성인이 돼서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가서 1년이라도 살아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스페인을 딱 골랐습니다. 네네. 야, 그럼 진짜 꿈을 이루신 거네요. 그쵸. 딱 1년 사신 거 아닌가요? 1년 하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스페인은 그런 이유로 가신 건데 그 학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특별히 있으신가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금융 석사 과정으로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대체로 다 런던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학교들인데 이 그렇죠. 학교들이 대체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은 학비나 생활비 측면에서도 이게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페인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스페인 이 아이 비즈니스 스쿨이 대륙에 있지만은 그래도 뭐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전혀 이게 떨어진다는 그 뭐 교수라든지 학생들의 수준이 전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학교이자 또 제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미국이나 영국, 특히 이제 파이낸스 쪽이니까 그쵸. 금융 쪽은 그쪽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스페인으로 갔다는 건 굉장히 이것도 큰 모험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모험이었죠. 네, 모험이었는데 실제로 가기 전에는 이제 모험으로 갔지만 가고 나서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졸업하시고. 졸업하고 나서 오히려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스페인에 있는 회사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네네. 면접을 보고 네. 통과를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 이런 그 커리어 커넥션 같은 측면에서 괜찮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 뭐 많은 분들이 가지만 현지 취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스페인어를 원래 좀 하셨나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그 네. 이중 전공을 해서 아. 어느 정도 그는 네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뭐 그 회사 내에서도 썼던 메인 언어 자체는 그 영어였기 때문에 네네. 큰 상관은 이게 스페인어 자체가 도움은 줬지만은 네. 당락을 가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일단은 잡을 구하실 때 어떤 식으로 구하셨어요? 학교에 있는 커리어 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했었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커리어 센터에서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이제 각 기업별로 대체로 금융은 이제 각 기업별로 소규모로 이제 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취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하시고 네네. 이제 인맥을 좀 쌓으시고 거기서 그쵸. 이제 기회를 네. 얻으신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런 그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바로 지원을 해가지고 운이 좋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굉장히 뭐 사실은 아이 비즈니스 스쿨 출신들이 꽤 있긴 하는데 현지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것도 이제 파이낸스는 누구나 가고 싶은 인더스트인데 누구나 가고 싶지만 그걸 어떻게 또 이렇게 성공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그 회사에서 왜 하필 한국 사람을 뽑았을까? 그 회사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입사했을 때 네. 그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국가의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그 회사가 특히 한국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네네. 그 외에도 이제 아시아 쪽 그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려고 계속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네. 아시아인을 한 명 더 추가로 뽑자라고 거기 내부에서 이제 결론을 내서 그 이제 선발을 아시아인을 한 명 선발을 네네.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본인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네. 기회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네요. 그렇죠. 그 기회를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또 어디로 가셨나요? 스페인 이후로. 스페인에서 스페인 그 본사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에 오피스가 생겨가지고 네네. 그 이제 상해로 옮겨가서 똑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어땠나요? 중국에 사는 동안 그 코로나 직전 잠깐 아, 있었는데 네네네. 직전과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중에 있었는데 네.
직전 잠깐 동안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도시였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이게 갇혀 있다 보니까 네네. 많은 것을 느껴보지 못해가지고 그건 좀 아쉬운 것 아. 같아요. 그럼 그때 코로나 기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네요. 네, 코로나 기간 2020년 1년 동안은 음. 중국 상해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면 할 때쯤에는 제가 이제 중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벌써 뭐 유럽에서도 일하고 중국에서도 일하시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도 이쪽 한국 와서도 그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일을 했었고 뭐 거의 하는 업무 자체는 똑같았어요. 그럼 한국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셨나요?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리서치를 그대로 했었고 국내 주식 위주로 했었지만은 네. 그래도 국내 기업들이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경쟁사가 속한 국가들을 리서치하거나 아니면 전체 산업을 리서치하면서 이제 국내외 전체 산업을 다 보는 이런 좀, 약간 매크로와 마이크로 둘 다 보는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물론 이제 와사비 팩토리라는 또 사업을 하시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같이 할 일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유럽과 중국 그다음에 한국에서 쌓아놓은 그 금융 리서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디어타임스라는 또 저희 신문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실 건데 네. 네. 오늘 이제 그것 때문에 오셨지만 겸사겸사 이제 스페인 어게인도 소개했는데 그 앞으로 그럼 어떤 내용들을 좀 디오타임즈에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일단 국내외에 있는 뭐 지정학적인 트렌드라든지 또는 그냥 단순 뭐 경제 이슈부터 좀 더 복잡한 이슈들을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고 싶은 이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이미 경제 유튜버들도 워낙 많고 뭐 전문적으로 하는 워낙 큰 미디어들도 많은데 어떤 차별화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대형 그런 대형 리서치 기관들이나 네. 아니면은 대형 그 영향력 좀 많이 갖고 있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언이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오픈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비교적 저희는 이제 첫 시작이고 네. 또 비교적 작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좀 더 소수 의견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메이저 이슈 아닌 또 재미난 소소한 것들도 찾아서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실 건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네. 또 잘 이제 부탁드립니다. 스페인 관련돼서 또 이런 좋은 경험 하신 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